네, 강프로입니다. 자, LNF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쵸? 특히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업체들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는데, 그 상승폭이 강하게 나온 원리 자체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는 전구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양극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NCA가 있고 그리고 NCM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NCA는 전기차보다는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쵸?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NC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NCM이 NCA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더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삼성 SDI의 44조짜리 규모 있죠? 그쵸? 이 대형 수주가 의미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NCA, 그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어떤 부분이든 간에 약간 불확실했었던 이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이쪽, 그쵸?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구체 업체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걸 시장에서 확인시켜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전부터 강세를 보인 점이 있지만 공매도도 막혀 있는 데다가,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장을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요. LNF의 주가도 지금은 바닥 구간에 있다는 걸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그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LNF를 토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에코프로 BM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시장을 리딩하는 입장에서 평가치 자체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실적의 차이나 뭐 그런 부분보다도 그쵸? 시가총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한 7조 원 잡았을 때 그쵸?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 실적을 비교해 보면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실적 한번 비교해 볼게요. 22년도 기준, 23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올해 실적을 비교해서 그쵸? 시장의 평가가 항상 옳다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쵸?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쵸? 22년도에 3,800억의 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매출 규모는 5조 3천억입니다. 그쵸? 22년도입니다. 23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결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2년도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 그쵸? 22년도에는 매출이 3조 8천억,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되고 이익이 2,600억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더 높아요. 그쵸?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가족회사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E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익을 조금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장을 리딩하는 건 당연히 에코프로 BM이고 이쪽에서 시장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LNF에 대한 평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특히나 3분기부터 그런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건 리튬 가격 때문인 것은 맞아요. 근데 리튬 가격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실적에 대한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시장의 평가가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올해 나오는 이 예상 실적 704억이고요. 매출은 5조입니다. 자, 그러면 3조 8천억에서 매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온 거죠? 25% 정도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익은 팍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리튬 가격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자, 이익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매출이 거의 한 4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익이 거의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매출은 40%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익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변화한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쭉 해가지고 폭락하고 있고 이런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이 평균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양극재에 대한 기본적인 마진율은 거의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7% 전후가 된다. 이 정도에 맞춰져서 주가가 매출 파이에 따라서 그쵸? 주가가 변화하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매출이 증가하는지 즉 매출처가 계속 확보되면서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한국에는 거의 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가공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구체로 인해서 양극재가 만들어지는 구조상 에코프로 쪽에는 어차피 머트리얼즈가 담당하고 있고, 그렇죠? 전구체가 부족했을 때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나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요, 2차 전지는 앞으로도 먹을 게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선반영한다고. 그 선반영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LNF는 그렇죠,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테슬라죠. 그렇죠?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고객사한테 되게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마진을 되게 안 주기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고,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시무시한 계약서가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빡세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었지만 지금은 그 나쁜 부분을 다 반영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식을 저가를 잡을 수 있나요? 저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저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지금 저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다음 주에는 추가적으로 시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 매물 소화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베이스를 에코프로 BM으로 잡으면 충분히 지금도 고가에서 물린 분들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종목이든 그쵸? 보유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유기간을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가 넘어가잖아요. 딱 보유한 지 2주가 넘어갔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심리는 위축되기 마련이고요. 물론 내가 적게 넣었으면 그냥저냥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졌으면 크게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크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그랬을 때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주식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이 핵심 사항이고요. 제가 그 내용을 그쵸? 지금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다 반영한 상태고 이제는 바닥 구간에 있고 전 개인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고 에코프로 BM에 최소한 50% 정도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쵸?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곱하기 2, 그쵸? 100%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 구간에 내가 2주 안에 돌릴 수 있는 가격 전략을 만들자. 그쵸? 이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디다가 보내는지 알아야 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LNF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폭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는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 그쵸?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소통방에서는 그쵸?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 위주, 그리고 제약을 포함시켜서 섹터별로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제약까지 해서 세 가지 섹터를 지금 같이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신고가 종목은 제약과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그렇죠? 새롭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 종목인 이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봤을 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고, LNF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봤을 때 LNF의 지금 평가치는
최소한 2배는 올라가야 된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뭐 여기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도 제가 같이 매매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시가, 그렇죠? 시가에 들어가는 시가 매매가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신고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이 단타 종목을 들어갔을 때 하루 평균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됐는지 보면, 칩스 앤 미디어. 자,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고가 12.5%, 그쵸?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8% 정도 수익 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겠죠. 당일날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그쵸? 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했다. 자, 그 밑에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입니다. 여기 2% 상승 출발을 했죠. 그리고 고가가 19.7%, 그리고 종가가 9%, 하루에 7% 정도의 수익 구간에 왔고요. 장중에 고가까지 따지면 15% 이상의 폭등 구간을 거쳤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카페24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투자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대로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신고가.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치환해서, 그쵸? LNF를 봤을 때는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하는 법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심리가 잘 안 잡히고 멘탈이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경우,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 지점에 접어든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LNF, 그쵸? 상대적으로 싸죠. 그쵸? 우리는 올라간 주식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싼 주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유가 있어서 싼 주식이 있고요.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그렇죠? 가격들을 대비했을 때 싼 주식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은 주식이고요. 같은 양극재 업체인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 가치를 비해서는 당연히 싸지만, 그렇죠? 현재 가격,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싼 이유가 있고, 싼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가격 적용이 됐고, 그리고 시세의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드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개를 합니다. 금요일 날 보면, 그렇죠? 금요일 날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급등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대적으로 싸다. 뭐보다? 에코프로 BM보다. 그렇죠? 그 평가가 단순히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평가를 받아야 되는 평가치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내용도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 목요일 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5%대 하락, 에코프로 BM보다 더 하락 보이고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양극재 기업은 44조 수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매수, 그렇죠? 매수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건 목요일 급등, 금요일 급등, 시간에까지 급등,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가 사전에 알려준다. 자, 그래서 정말 내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면 제가 이런 그 신고가 매매할 때 필요한 검색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튬 가격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유가는요, 결과적으로는 평균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럼 리튬 가격은, 그쵸?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죠. 이제 배터리, 그쵸? 기존의 유가하고 연동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유가 변동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변화합니다. 변동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평균치에 수렴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율도 한 7% 정도에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잊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